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3월 국회 정국이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당장 4.7 재보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 사태가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의 초선 의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를 주도하고 계신 허은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국회 방송에도 이제 많이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네. 한복을 입고 출석을 네. 하셔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또 이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또 서시를 네. 낭독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때 한복 출석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선은 좀 놀란 모습으로 바라보셨고 네. 왜 한복을 입고 왔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요. 자유 발언을 할 때 제가 신동북공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의 파워를 더 키우기 위해 입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화면에 하셨던 나오네요. 것 예. 같아요. 네.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네요. 네, 근데 저게 사실 우리 것이고 우리 네. 전통의 옷인데 우리 옷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갔는데도 신기하다라고 바라보는 자체가 조금 속상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네.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한복을 입는 것은 대세일 텐데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네. 제가 직접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보면 3.1절을 앞둔 본회의였고요. 윤동주 시인의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네. 서시를 읽으면서 사실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시를 쓰셨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것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국민께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살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한복도 김치도 뭐 자기네 나라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아니다. 대한민국 것이다라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원님들 반응도 좋았고 또 그 시청하셨던 그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좋아서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동북공정이 2007년도에 중단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 교육을 받았던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신세대들이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또 다른 동북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맞서 싸우는 분들이 바로 젊은 청년들입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챌린지가 있는데 정부에 있는 우리가 중국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그 저서 나의 소원에서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작년 8.15 기념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 언급하셨거든요. 그 마음 그대로 생각하셔야지 우리 문화의 힘을 뒷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 자존심을 좀 되돌리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좀 이해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준비를 그냥 잔뜩 이만큼 아, 해갖고 많이 오셨네요. 예, 너무 많이 굉장히 준비를 인상적으로 잘 해봤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네네. 현안 질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금 이제 기다리시면서도 쭉 이제 보셨겠지만 오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저희 그 뉴스에 네. LH 직원들의 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입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정부는 전수조사 이제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현재 여기에 이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진짜 저희는 뭐 궁금합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좀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후속 대처 보면은 어떤 문제의 본질과 사태의 심각성을 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를 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정 운영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지 않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명박근혜 타령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의 독점권을
그 독점적인 공급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민간에서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거래를 옥죄면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거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5번의 부동산 정책 펼치고도 가격 안정화라던가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은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이제 LH 직원들이 이제 사건을 터뜨린 건데 이걸 직원들에 대한 양심에게만 맡긴다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고 아마추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서 그 전 정부 시절 문제를 이렇게 찾아서 체리피킹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만 갖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또 변창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네네. 있는데 만약 사퇴나 이 해임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뭐 1년 동안 초선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180석 여당에게 저희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간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뭐 그대로 진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좀 해야 할 국회가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검사와 수사관이 돼서 그 대한민국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 행위의 진실을 좀 파헤쳐 보자라고 오늘 또 의총에서 저희 원내대표 회의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7 재보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0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야권에서는 이제 가장 최대 이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일화겠죠. 오세훈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 네네네. 그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주도하고 계신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도 열심히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야권 승리를 위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방법론이든 네. 그 후보들의 장단점을 잘 찾아서 어떻게 대화해서 극적으로 드라마 같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두 후보 다 모두 겪어볼 만큼 모든 것을 겪어보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느끼셨겠지만 서두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차분하게 이미 준비된 것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 만나본 두 분 다 자신감이 정말 넘치십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는 기본적인 그런 단일화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극적인 드라마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건 선거의 유불리나 후보의 경쟁력을 따지기 전에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라는 것을 국민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서울과 부산이라는 세계적인 메가시티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두 사람이 추악한 성범죄로 시작된 재보궐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열세 824억을 썼습니다.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권의 단일화, 야권이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이러한 말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께서 만나셔서 막걸리도 한 잔, 맥주 한 잔 하셨다고 하는데 네. 다음 막걸리인가요? 네, 막걸리 하지 않으실까요? 잘 풀어나가시면서 현명하게 저희가 대처하고 있으니 저희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야의 또 관심이 현재 대권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화가 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야당 합류냐 아니면은 제3시대 독자 노선이냐 이런 게 좀 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초선들 의견 어떻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뭐 관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제3지대 인물들이 양당에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건 아마도 정치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거나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 총장,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한쪽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한쪽에서 버림받은 분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아 나와서 국민이 뜻하는 바대로 또 윤 총장 스스로가 국민의 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 총장께서 마지막 검찰 퇴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또 국민만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자신의 말대로 국민만 생각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정치적 시기와 진영이 결정되는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1년 남아서 아까 징크스 얘기도 잠깐 나오던데 네.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위원 상임위 과방입니다. 국회 과방위 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이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의원님께서 TV 수신료 회계 분리를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네.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제가 KBS 3대 개혁안을 좀 발표를 해서 법안 3개를 네. 예, 그게 과방위에서 KBS를 어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법안 3가지를 발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분리징수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정기로 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저절로 부과돼서 그냥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기를 쓰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분리징수법을 네. 제가 우선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그 KBS 수신료를 낼 필요는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회계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KBS를 보시면 수입 을 하고 또 지출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지출이 돼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이 수신료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현재 영국 공영방송 BBC라던가 또 일본의 NHK도 수신료 회계는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민이 주신 수신료를 가지고 얼마나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냥 돈 많이 주면 우리가 잘 쓸게 하고 아니면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하게 쓰고 있는데 정말로 비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은 분명히 더 비용을 내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회계 분리를 얘기했고요. 또 이 마지막이 이제 정부의 그 방송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누가 어떻게 그 사장을 선출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사회 임기교차제를 했습니다. 그래야 한 정권에 매몰돼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는 그런 KBS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KBS와 뭐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KBS 직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네. 예. 경영진들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BS가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KBS 3대 개혁안 새 법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셨는데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LH 투기 의혹 파문 그리고 재보궐 승리를 위한 야권 단일화 과제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